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집합에 이어서 명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명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집합보다 조금 더 엄밀한 그런 거예요. 집합은 여러분들이 집합을 했을 때 제가 어떠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일상적인 그런 생각들, 그 선입견 이런 거를 버리고 거기 안에 있는 거기 안에 있는 뜻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명제와 조건은 이건 조금 더 심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집합과 연관이 지어져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명제에서 가장 마지막에 할 여러 가지 증명법 중에서 뭐 산술기하 부등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아닌 이과분들도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최대최소 아니면 한 80%는 산술기하 아닐까? 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엄밀하게 생각을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명제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세세한 그 뜻과 단어의 뜻과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뭐 그냥 대충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거는 명제입니다. 명제는 읽어보시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래요. 참, 거짓. 그러니까 반반 치킨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딱 선택을 하려면 하나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이든가 거짓이든가. 그게 명제입니다. 그럼 명제의 반대는 뭐냐? 명제의 반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는 씁시다. 명제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됩니다. 근데 얘는 몰라요, 조건은. 근데 이런 것들은 비슷한 걸 우리가 등식에서 했었어요. 그쵸? 잘 말해줬어요. 항등식과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그거에 원하는 x를 갖다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항등식은 아예 항상 참인 등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거짓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거는 명제고, 근데 항등식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지. 이거는 아예 거짓인 것도 명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참 거짓인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참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집합을 얘기를 할 때 조건 제시법이라는 얘기는, 집합하면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것들만 모은 거, 이런 게 되는 거고, 만약에 명제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명제는 항상 참이든가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거나 전체 집합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명제를 부정한다 라는 얘기는 P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not P, 이거는 not P라고 읽으면 돼요. not P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또 반대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되든지 안 되는지 오케이, X 그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맛있다. 이거 왠지 이건 참으로 하고 싶은다. 이거 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근데 이거는 맛없는 피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다. 거짓이 아니라 명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8은 2의 배수이다. 이거는 명백한 참입니다. 루트원은 유리수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거짓입니다. 근데 거짓인 명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이랑 9랑 더하면 20보다 작죠. 작지만 거짓인 명제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풀어주게 되면은 x제곱은 x제곱은 4가 돼가지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참이야 거짓이야를 판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x에 대해서 방정식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우면 되겠네. 썩 좋은 문항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다음 거를 갖다 얘기를 해주게 되면 3은 20일의 약수이다. 이거는 일단 요거는 참이죠. 그리고 요 1번에 대한 부정. 1번 명제를 갖다가 P라고 쓰면 얘를 P라고 합시다. 그러면 not P는 3은 20일의 약수이다의 반대니까, 그러면은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배수이다?
그거 되게 애매해요. 근데 우리가 배수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요 뒤에 있는 요 약수라는 그 조건을 갖다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은 20일에 뭐랄까 3은 20일에 배수가 아니고 약수가 아닌 거 뭐라고 할까? 1.5배를 곱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부정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게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는 조건일 때는 완전히 뒤집으면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냥 3은 20일에 약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더 쉽지. 요거에 참거짓도 하라겠지. 그럼 not P는 요 위에 괄호 1번에서 거짓이 되겠네요. 약수인데 약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요 명제를 Q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not Q 이거는 5와 18을 더하게 되면은 10이 아니다. 요거는 요 밑에 있는 거를 명제를 써주는 거니까 땡땡으로 합시다. 등호라고 쓰면은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5 더하기 8은 1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요 전체는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는 그게 뭐야? 라고 이렇게 뜻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피니션인데 그래서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한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라고 이렇게 좌절좌절좌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요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 뜻. 그 다음에 이 증명은 정의나 정리, 뭐 이것도 정리도 증명이 되는 건데 어떤 거를 갖다가 참임을 밝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대신 이게 된다는 걸 보여줄 때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에 했던 것만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증명 앞에서 집합에서도 했었어요. 집합에서도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쓴 다음에 여기다 흡 자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흡 자기 뭐 기타 등등 분배 법칙이든 교환 법칙이든 뭐든 이런 거는 우리가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된다고 이 약속을 한 거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성질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를 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 관련 과를 까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했던 수학보다는 증명을 훨씬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참 빠개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정리는 요거는 요 앞에서 했던 그 정의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참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여기 위에 있는 정의들끼리 모아서 정의 위에 쌓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쌓아서 또 다른 정리를 만들 수가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여기 있는 정의는 맨 처음에 수학적 세계를 확립하는 그런 토대 같은 그런 기분이라면 여기 있는 정리는 여기 있는 수학적 토대를 갖다가 점차 풍요롭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넓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증명은 여기 명제가 참이는 걸 밝힌다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하나의 정의와 4개의 정리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사변형이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를 정의 이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성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대각선은 두 개를 서로 2등분한다. 혹은 그 다음에 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4가지 성질을 한 게 요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을 정의해보자 라는 그런 활동도 중학교 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은 수학적 세계를 갖다 정립할 때는 요 토대 위에서 정립이 됐더라. 그래서 이름이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이렇게 요 제일 기본적인 토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가지 가지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조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그 명제라고 하면은 어떠한 참이든 거짓이든 어떤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얘 두 개를 선택을 못해요. 마치 우리가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과 같은 이런 식, 요거는 이 전체를 풀었을 때 x는 마이너스 1 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은 x가 2일 때는 안 돼요. x가 3일 때도 안 돼요. 단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건도 마찬가지로, 조건도 이렇게 해놓고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P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not P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조건도 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조건이잖아요. 요게 조건이니까 조건을 부정을 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과 같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조건에 대한 부정이 된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그 조건이 참이되게 되는 집합들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인 것들만 깡그리 모아놓는 것들을 갖다가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쭉 해볼게요.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뭐 이건 등호는 그냥 등호를 그어버리면 되고, 부등호는 부등호를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 반대로 해줄 때 유의를 할 거는 반대는 여기에 등호까지 들어간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문자 안에는 x가 5랑 같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뒤집을 납은 온전하게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거 두 개가 또는이니까 또는을 부정을 하게 되면은 또는은 5어예요. 이거는 5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또는을 부정하면은 and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된다 랑 둘 다 꼭 돼야만 한다는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몽땅 다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0이거나 x가 0이거나 y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반대는 둘 다 안 된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주시게 되면 요거는 거꾸로 뒤집으면 2보다 작은 쪽 이거나 아니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반대로 뒤집히는 게 끝납니다. 아유 간단하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해보면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x는 일단 마이너스 3, 5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집합이잖아요. 집합을 마이너스에서 1과 3이죠. 네, 잘 말해줬어요. 1과 3 이건데 요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쓸 때 1, 3 이렇게 쓰시면 틀립니다. 집합 표시인 중괄호를 꼭 써서 1과 3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q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놓으면 얘는 넘기고 정리를 하면 x는 7, 그 다음에 10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합을 써주시게 되면 7, 8, 9, 10 이렇게 써줄 수 있네요. 근데 요런 조건이면은 사실 이것만 딸랑이 쓰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쓴다는 게 7, 7.5, 8, 8.5 이런 것도 쓸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자연수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요 전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이 주어진 거지. 이런 제한 조건이 주어진 그 안의 조건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 명제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오늘 조금 있다가 할 명제 사이의 관계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느낌도 안 날 거예요. 이거 그냥 뭐 답이 바로바로 나오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손으로 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수학 전공인 과를 가게 되면 요 집합이나 이런 부분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쉽거든. 1, 2, 3단원이 있는데 3단원부터 이제 관계 릴레이션 들어가면서 이제 애들이 머리가 빠개진단 말이에요. 머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꼬입니다. 근데
그 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1단원과 2단원의 부분을 갖다가 손으로 쓰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것들을 다른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서 된다고 한 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집합은 정말 쉽습니다. 여기 부분 하는 건요. 물론 어렵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초고난이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때 도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갖다가 명제를 찾고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네, 여기서 명제를 찾는다는 얘기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시면 여기 x는 정수이다. 이거는 정수인 x를 갖다 주면은 되고 정수가 아닌 뭐 루트 3 뭐 이런 거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럼 명제가 아니면 뭘까? 그렇죠.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제가 아닌 것만 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날려주면 됩니다. 빠이. 그 다음에 소수는 홀수이다. 얘는 명제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거짓이긴 합니다. 이게 이가 있잖아요. 이는 소수이지만 짝수인 놈으로 있습니다. 있지만 요 전체는 이것 때문에 거짓인 걸 판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명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현충일은 6월 6일이다. 이건 명제죠. 요거는 되는 거니까. 근데 네, 그 현충일이 언제야? 그러면 언젠지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 국경일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린이날 언제예요? 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을 잘 바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번은 이거를 갖다 풀게 되면은 요 전체를 갖다가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등식을 줬을 때 우리가 아는 항등식의 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그냥 무조건 되는 식 아니야? 무조건 안 되는 식 아니야? 이런 게 아닌 등식과 부등식은 대부분이 조건일 확률이 높아요. 뭐 그렇지만 뭐 우린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긴 합니다. 이걸 해보면 x의 값을 먼저 찾으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b'은 마이너스 3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x는 3 플러스 루트 5 혹은 3 마이너스 루트 5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져 있는 꼴이니까 두 개 사이에 있는 3 마이너스 루트 5와 3 플러스 루트 5의 사이에 x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요 식은 0을 집어넣으면 요 전체는 0은 여기 없지? 네, 3을 집어넣으면 이 전체는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전체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x의 값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이에요. 얘도 날리면 됩니다. 답은 2번과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조건의 진리집합, 이거를 하면 되는데,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할 때, 여기는 요 두 조건 PQ가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여기서 NotQ에 대해서 바로 1번 NotQ에 대해서 먼저 써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 있는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쓰는데 이거는 동치이다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얘는 3, 4, 마이너스 해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어 x는 마이너스 4. 이제 앞으로 명제 부분은 쉼표로 안 찍고 이렇게 and와 or를 명확하게 쓸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ot q니까 q가 아닌 것들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여기서 5어였으니까 5어도 반대로 뒤집어서 and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x는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 P 또는 Q 이거는 P와 Q를 갖다가 몽땅 다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되는 거니까 P는 홀수이다.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이거를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은 어차피 홀수 이거 왜 갑자기 마이너스 3이야? 3 다지.
그래요. 원래 식을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3, 4인데, 그럼 그거를 요 전체 집합 안에서 나타내게 되면은, 일단은 P라는 집합은 1, 3, 5고요. P.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요 소문자 P라는 명제의 진리 집합인 라지 P, 이거는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소문자 Q의 진리 집합인 라지 Q, 이거는 3, 4.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갖다가 몽땅 다 합쳐가지고 쓰게 되면 요 두 조건을 갖다 일단 한번 풀어는 볼게요. 이 두 조건을 풀면은 1, 3, 4, 5를 쓰기 때문에 x는 홀수 또는 x는 4. 네, 이와 같이 써주시기만 하면은 요 전체를 갖다 깔끔하게 조건으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조건으로 쓰는 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기보다 여기 있는 진리집합 자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1, 3, 4, 5 네,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요 집합이 느낌적으로 어떻게 합쳐져야 되는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정도만 느낄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빼가지고 쓰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not P and Q입니다. 그러면 P가 아닌 것들이랑 그 다음에 Q가 되는 것들을 몽땅 다 모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P가 아닌 것들,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1, 3, 5를 제외하니까 2, 4, 6 이렇게 될 거고, Q의 진리집합인 라지 Q는 3,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진리집합은 4. 네,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쉽네요, 진짜. 그 다음에 명제 P이면 Q이다를 얘기를 할 건데, 명제 P이면 Q이다는 네, 오늘은 좀 깁니다. 명제 P이면 Q는 요 앞에 있는 어떤 두 조건을 갖다가 화살표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를 갖다가 요 P와 Q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P는 조건이고 Q는 조건인데 그 두 조건을 화살표로 연결을 해서 명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참이 되든가 거짓이 되든가 두 개를 하나를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조건은 사실 이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는 조금 피곤하고 조건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이거를 나타내서 진리집합이 뒤에 게 화살표를 받는 쪽이 더 크면 이놈은 참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는 더 받는 쪽이 더 크지 않다, 같든지 아니면 작든지 이와 같이 되면은 이 전체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명제를 조건으로 이어가지고 나타내는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과가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했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전제 조건이 뭐가 있고 이거면 이거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닐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P이면 Q이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쓰는 그런 판단 방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선입과는 배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x가 1이면 요거는 요거이다 라고 해보면, 뒤에 거를 풀어보면 뒤에 거의 조건은 x는 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의 가정과 결론은, 가정은 2면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정은 x는 1이고 결론은 요 뒤에 있는 거 x는 2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를 가정과 결론만 말하라고 했으니까 요 뒤에 있는 게 결론, 여기 있는 게 가정,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두 개의 포함 관계가 없으니까 요거는 거짓인 명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 A도 A가 홀수이면 이라는 요 앞부분이 이게 가정이 되고요, 요 뒷부분은 결론이 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A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제곱은 A 곱하기 A로 표현을 할 수 있고, A는 홀수, A도 홀수 이기 때문에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되네요, 뒤에가. 그래서 참인 명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지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범위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가정은 x가 4보다 작으면, 그리고 결론은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처음에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4보다 작으면 3보다 작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3.5요. 3.5는 4보다는 작은데 앞에가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3보다 작은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요.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것도 해주면 요거는 앞에 가정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x랑 y가 둘 다 0일 때고 이거를 나눠서 x는 0 and y는 0 이렇게 쓸게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옆에 것도 써주면 옆에 거는 x는 0이거나 y는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또는이고 왼쪽은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몇 개 적어보면 왼쪽 거는 0,0밖에 없고 오른쪽 거는 0,1, 0,2 혹은 뭐 1,0, 2,0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요 5어에서 end로 바뀌었을 뿐인데 여기 되게 요걸 만족시키게 되는 순서상들이 확 줄어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이 더 크니까 뒤에 더 크니까 이 전체는 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이나 어떤에서는 모든 뭐뭐에 대해서 P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를 사실 이 명제를 우리 실생활에 있는 걸로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말로 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숫자식 뭐 어떤 부등식이라든지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방정식에 맞는 게 다 된다. 그 다음에 방정식에 맞는 게 어떤 하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적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뒤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는 이 조건, 1번 조건에서 이걸 풀어보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는 0보다 크다니까 이거를 3, 4, 2 안되네.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도 안되고 이거를 풀어주기 위한 근해 공식을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b'은 플러스 3이고 b'의 제곱 아니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b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9에서 11을 빼버리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뭐 루트 4i구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건 근해 공식에서 요 허근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실근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래프가 y는 0이라는 그래프에서 붕 떠 있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참이다. 다시 얘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서 1번은 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식은 항상 0보다 크다 이거예요. 0에서 걸리는 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걸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해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서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래로 볼록인데 이게 붕 떠있는 이런 광경이 돼서 요 전체가 0보다 작게 되는 이런 거는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괄호 2번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는데 실수에 대해서 다 되든가 실수에 대해서 여기는 되는 게 하나가 있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괄호 2번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를 부정을 할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고 했을 때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즉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요건 p가 다 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 되는 놈이 하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된다랑 안 되는 거가 하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과정에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과 어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의 뜻이랑은 그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은 다 된다. 그 다음에 어떤은 하나만 된다. 하나만 된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없다. 다시 여기선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식으로 써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요 명제를 갖다가 똑같이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모든 실수, 실수의 부분, 실수의 원소인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앞에는 쉼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요것도 똑같이 바꾸게 되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쉼표를 안 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 쓰다보면은 다 알게 돼요. 이게 서치 대신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갖다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대학교식 표현 방법을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호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는 세트는 이거예요. 어떤이랑 여기 이렇게 모든이랑 쉼표 여기 어떤이랑 st 서치된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 부정을 할 때는 다 바꾸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부정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요. 모든이니까 어떤으로 바꾸고 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속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건 이건 속성이니까 원래 실수였다라는 그 실수까지 실수가 아니다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조건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이와 같이 되죠. 여기서 쉼표는 일맥상통하는 게 st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것도 부정을 해주면 이거는 모든으로 바뀌고 속성은 바뀌지 않고 요 st를 쉼표로 바꿔주고 나머지를 등호였으니까 부등호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에 딸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요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렇게 다 각자 따로 나눠져 있는데 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P면 Q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뒤에 있는 거를 만족시키는 범위가 더 넓어야 이게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거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몽땅 다 구해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요 뒤에는 2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을 구하면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고 12의 양의 약수는 1, 12, 2, 6, 3, 4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뒤에 거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이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전체 집합 여기에서 요 놈이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이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집합과 명제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요 이면이라는 표시를 갖다가 우리가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로 똑같이 써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not p는 p라는 진리집합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니까 p라는 진리집합을 만족시키는 것을 라지 p를 라지 p 그 다음에 q를 라지 q로 이렇게 바꿔불면 요 전체 집합은 이렇게 이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p의 바깥쪽인 여집합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을 그대로 써준 다음에 요게 이 화살표의 방향은 뒤에 게 더 넓다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진리집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2번 동그라미 2번은 여기를 갖다가 뒤집으면 P, C, C 그 다음에 Q, C 이렇게 뒤집으면 방향이 바뀌어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할 때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 있는 거는 P랑 Q를 다 합쳤을 때 요 전체 집합이 된다. 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알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은 일단, 다시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요 P의 바깥쪽에 있는 게 Q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여기 있을 때 P의 바깥쪽에 Q, 그 다음에 P.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여기다 C 이렇게 붙여야지. P의 바깥쪽이 Q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P의 바깥쪽이 여기서 이만큼의 전체적인 범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몽땅 다 합했을 때는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P고 그 다음에 Q는 이만큼의 범위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얘기한 요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까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P랑 Q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Q의 여집합은 이만큼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란다. P는 요 바깥쪽에 노란색으로 색칠을 한 거기 때문에 노란색과 분홍색에 공통되어 있는 범위는 분홍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Q의 여집합. 네, 이런 식으로 5번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집합의 포함 관계랑 그 명제의 그 이 방향이 있는 거, 이 화살표가 있는 방향, 이거랑 집합의 포함 관계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느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거는 이 두 개의 조건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요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이래요.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은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라지 P와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라지 Q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려보면 P는 요 전체 여기서 X만 냅두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2 더하기 A를 여기다 쭉 써주면 요거보다 큰 범위가 이게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Q의 범위는 X가 1보다 크단데 여기 있는 괄호 1번을 만족을 시키려면 Q의 범위는 이렇게 Q는 요 1의 1보다 더 큰 쪽이니까 2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요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주면 2 플러스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럼 1일 때는 될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일 때는 여기서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진다고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있는 P는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Q는 색칠이 안 되어 있으니까 P가 더 커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답은 이와 같이 나온다. 이 포함관계 같다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처음 여기를 접했을 때 이 부분이 막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거에서 아마 두 번째 찍은 영상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한 번에 했었나?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아마 2강일 겁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부분집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부분집합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꼭 보고 다시 이 부분을 보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Q가 P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여기서 2 플러스 A의 오른쪽 이렇게 되고, Q가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어딨냐 1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럼 만족을 시키네요. 근데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게 일단은 2 플러스 A보다 1이 오른쪽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같다. 만약에 요게 여기에 쏙 일치를 시켰을 때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요거를 일치를 시켜본 다음에 그게 P는 2 플러스 A라는 그 지점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Q는 2 플러스 A가 되는 그 지점을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P가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답을 결정 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참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여기 일단 기억을 해보면 기억은 요 뒤에 있는 조건을 갖다 조사를 해보면 뒤에 있는 조건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거랑 똑같은 게 아예 x가 1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이 아닌 것들만 여기서 쏙 뽑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1이 안 되는 놈이 하나가 발견이 했어요. 안 되는 놈이 하나가 발견이 되면 모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 뒤에 있는 것도 풀어주면은 3x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넘기고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전체 집합에 있는 1부터 5까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요 모든 x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참입니다. 안 되는 거를 하나도 발견을 할 수 없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모든이라는 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떤 x에 대해서 요 주어져 있는 조건은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이 되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다 되든가 다 안 되는 게 하나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다 되면은 참,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두는 다 된다. 거짓 여기 있는 어떤이 되려고 하면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거짓. 그러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 요 리을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1 하나만 되네요. 이럴 때 됨 이렇게 쓸게요. 되는 게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사실 요 모든과 어떤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 요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서 각색이 되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이라고 하면 다 된다. 어떤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만 된다. 이렇게요. 어떤 거만 된다인데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되면 어떤 거 하나는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